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9호 제2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똑버스, 휠체어 유아차 동반 도민에겐 그림의 떡. 경기도의회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6 의원이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두 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경기도 똑버스가 휠체어 유아차를 동반한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단 10대에 불과한 저상형 똑버스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의회에 몇 안 되는 뚜벅이 의원으로 똑버스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도민을 위한 똑버스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의 이동권은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똑버스는 저상형이 10대에 불과해 휠체어를 타거나 유아차를 동반하는 도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원님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현재 도입된 136대의 똑버스 중 저상버스로 도입된 10대는 가능한 선에서 모두 도입한 것이다라며 올해 똑버스를 261대로 늘릴 계획인데 어떤 모델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사님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애초부터 저상형으로의 개조 여부를 차량 도입 단계부터 검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후 관련해서 지사께서 분명한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분명한 이행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정 질문 종료 뒤 일각으로부터 제기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꼴택시 사업 확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장애인 꼴택시 사업 확대도 필요하지만 저상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애통합사회 구축 차원에서 중요하고 이에 더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똑버스의 저상버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탄소중립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통근버스 통합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근버스 통합 운영은 노선의 다양화, 주차 문제 해결, 화석연료 절감이 가능하다며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통근버스 통합 운영을 제안했다. 오창준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장애인교원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 국민의힘, 광주 3, 은 2월 20일, 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 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 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새 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2024년 설맞이 지원 활동 동행 진행. 경기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이하 경기남부공호기관,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남부공호기관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 정서적 지지를 위한 동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행은 함께 길을 가다는 뜻으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명절 선물은 당사자의 환경 및 특성에 맞춰서 선별하였으며 생필품, 장난감 및 정신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잡곡쌀로 구성하였다. 당사자 자택 및 지원기관에 방문해 직접 선물을 전달하며 학대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학대 피해 및 어려움이 없는지 등 당사자의 근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하였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당사자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고충에 대해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경기 남부홍호기관은 동행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홍호기관 2024년 설맞이 지원 활동 동행 진행. 경기 남부장애인권익홍호기관 이하 경기 남부홍호기관 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차별을 예방하고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경기 남부홍호기관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 정서적 지지를 위한 동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동행은 함께 길을 가다는 뜻으로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명절 선물은 당사자의 환경 및 특성에 맞춰서 선별하였으며 생필품, 장난감 및 정신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잡곡쌀로 구성하였다. 당사자 자택 및 지원기관에 방문해 직접 선물을 전달하며 학대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학대 피해 및 어려움이 없는지 등 당사자의 근황을 확인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당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하였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당사자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고충에 대해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경기 남부홍호기관은 동행 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혜 경기도의원 민간 운영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혜 의원 국민의힘 용인 7 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 촉구와 직접 창단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도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에서 이런 곳을 발굴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접 관리부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6물결표 쌓인 70명 규모의 정식 오케스트라 규모도 아닌 20명 내외 챔부 수준이 될 것이 뻔하고 단원 모집부터 예술인 평정에 이르기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며 지사 퇴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다면 마땅히 재고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계의 주요 현안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 업무 효율화 등에 관해 질문했다. 질의에서 김 의원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며 교육청 내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파주시 3년 연속 하수도 요금 동결. 파주시 시장 김경일은 오직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요금에서 30에서 100%까지 추가로 감면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사례가 늘고 있지만 파주시는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금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톤당 가정용 330원 물결표 쌓인 1,770원, 일반용 560원 물결표 쌓인 2,290원, 대중목욕탕용 420원 물결표 쌓인 1,940원이다. 파주시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상수도 포털 홈페이지 http://auto-pos.coto.or.kr/페조 모바일 http://m.w.coto.kr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경기도 제6대회 성공 개최 위한 관계기관 회의. 파주시는 15일 2024년 경기도 제6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숙박업과 외식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 숙박업 및 외식업 지부 사무국장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대회 기간 중 관내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의 건전한 이용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격 지도 및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시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부분임을 공감하고 관계자들과 소통방을 만들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생 서비스 향상, 가격 투명성 확보, 바가지 요금 근절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3월 중에 좀 더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경기도 제6대회는 파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과 외식업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대회인 만큼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